정부의 편의점 업주들이 정부와 가맹본부에 최저임금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뚜렷한 대책이 없을 경우 심야 시간 영업 중단과 가격 할증 등 단체 행동도 예고했습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안에 대한 첫 반응을 내놨습니다. 최저임금 두 자릿수 인상이 하반기 경제 운용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우려를 표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기무사의 계엄령 문건과 관련해 군에서 오간 모든 문서를 즉시 제출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송영무 국방장관은 관련 지휘관 회의에서 최단 시간 내에 대통령 지시를 이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러시아 월드컵에서 프랑스가 크로아티아를 꺾고 20년 만에 정상에 올랐습니다. 프랑스는 축제 분위기 속에 흥분한 일부 시민들이 난동을 일으켰습니다. 수도권의 찜통더위가 이어지면서 온열 질환자도 늘고 있습니다. 당분간 무더위와 열대야가 계속될 것으로 보여 건강관리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국의 편의점 업주들이 최저임금 인상에 반발하며 정부와 가맹본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만족할 만한 대책이 나오지 않을 경우 집단 행동에 나서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첫 소식 이정현 기자입니다. 우리도 법을 준수하고 싶다. 나를 살려달라. 나를 살려달라. 동맹휴업 움직임까지 보였던 전국 편의점 가맹점 협회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최저임금 기준을 업종별, 지역별로 차등 적용하고 가맹점 수수료와 신용카드 수수료를 낮춰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최저임금 논쟁이 이른바 알바생과 을과 을의 싸움으로 변질되자 정부와 가맹본부에 공을 넘긴 겁니다. 아르바이터 싸워서 알바 인건비 깎아서 우리 문제 해결하자는 거 아닙니다. 정부와 가맹본부가 뚜렷한 대책을 내놓지 않을 경우 심야 영업 중단 등 집단 행동에 즉각 나서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 물건값을 올려받거나 신용카드 결제를 거부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인건비 상승으로 대안 없는 현실에서 생존을 위한 우리의 마지막 수단 표현으로 판단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전국 편의점 점포 수는 7만여 곳에 달합니다. 전국 편의점협회는 이 중 절반 이상이 단체 행동에 참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어 소비자 불편이 예상됩니다. 편의점협회는 정부와 가맹본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하기 위해 최저임금 인상을 비판하는 현수막을 걸고 대규모 집회도 열 계획입니다. OBS 뉴스 이정현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최저임금 10,000원 대선 공약을 지키지 못하게 된 데 대해 사과했습니다. 가능한 한 조기에 공약을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위한 대책 마련도 지시했습니다. 최진만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수석 보좌관 회의 분위기는 다소 무거웠습니다. 최근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시간당 8,350원으로 결정한 것을 언급하며 2020년 최저임금 1만 원 목표는 사실상 어려워졌다는 말로 발언을 시작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대선 공약을 지키지 못하게 된 것을 사과드립니다. 그러면서도 이번 최저임금 결정은 여러 이해관계자들이 처한 현실을 고려해 어렵게 내린 것이었다며 이를 존중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두 자릿수 인상률에 대해선 정부의 최저임금 정책에 대한 의지를 이어줬다며 가능한 조기에 최저임금 1만 원을 실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번 최저임금 인상으로 피해를 보게 되는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위한 대책 마련도 지시했습니다. 일자리 안정자금뿐 아니라 상가 임대차 보호, 합리적인 카드 수수료와 가맹점 보호 등 조속한 후속 보완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 근로장려세제 대폭 확대 등 저소득층의 소득을 높여주는 보완 대책도 병행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2020년 최저임금 1만 원 시대를 열겠다는 것은 문 대통령이 대선 후보 당시 내놨던 대표적인 공약사항으로 이번 발언은 공약을 지키지 못한 데 대한 자책인 동시에 노사정 경제 주체들의 노력을 촉구하는 메시지로 분석됩니다. OBS 뉴스 최진만입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첫 반응을 내놨는데요. 최저임금 두 자릿수 인상이 하반기 경제 운용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우려를 표했습니다. 양태환 기자입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와 만나 최저임금 등 경제 현안을 논의했습니다. 김 부총리는 내년도 두 자릿수 최저임금 인상이 경제 운영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경제를 운영하는 입장에서 봐서 하반기 경제 운영에서 이번에 최저임금 오르는 것이 부담으로 작용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김 부총리는 앞서 경제 여건을 고려해 신축적인 최저임금 인상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가 건의한 일자리 안정자금 한도를 3조 원 이상으로 늘리는 방안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부가 재정을 통해서 시장 가격에 개입을 하는 모습은 바람직한 모습은 아닙니다. 국회에서 정한 예산안도 내에서 운용의 묘를 살려 최저임금을 최대한 연착륙시키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카드 수수료 인하 등 영세 자영업자나 사업주에 대한 보완 대책도 차질 없이 만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석 달 만에 만난 김 부총리와 이 총재의 오늘 회동에서는 최저임금과 일자리, 미중 무역 마찰 등 대내외 경제 현안들에 대한 진단과 대책 등을 중심으로 의견 교환이 이뤄졌습니다. OBS 뉴스 양탄입니다. 최저임금 인상의 후폭풍 차단에 공정거래위원회도 나섰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가맹점주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적극 나서겠다는 방침입니다. 최한성 기자입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최저임금 상승이 인건비를 지급해야 하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부담 경감을 위해 다각도로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최저임금 상승으로 증가되는 가맹점주의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런. 우선 내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가맹거래법이 가맹점주의 수익성을 개선해 부담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게 공정위의 판단입니다. 개정 가맹거래법은 가맹점의 영업지역을 가맹본부가 일방적으로 변경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올해 초 개정된 가맹표준계약서는 최저임금이 오르면 본부에 가맹금 인하를 요청할 수 있는 권리를 가맹점주에 주고 있습니다. 공정위는 올해 하반기 추가적인 제도 보완에도 나섭니다. 가맹점주단체 신고제를 도입해 이들의 법적 지위를 강화하고 점주가 비용을 부담하는 광고 판촉 행사에 대해선 가맹본부가 미리 동의를 받도록 할 예정입니다. 가맹점주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본부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조사도 강화할 방침입니다. 이미 외식업, 편의점 분야 6개 가맹본부에 대한 조사에도 착수했습니다. 가맹사업의 통일성 유지와 무관한 품목을 점주로 하여금 구입하도록 강제하는 행위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해 볼 계획입니다. 공정위는 앞으로 200개 대형 가맹본부 그리고 이들과 거래하는 12,000개 가맹점을 대상으로 법 위반 실태를 면밀히 파악할 계획입니다. OBS 뉴스 최한성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군 기무사령부의 계엄령 검토 문건과 관련한 특별 지시도 내렸습니다. 군에서 오간 모든 문서를 즉각 제출하라는 지시인데 군 특별수사단과 별개로 문건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배수 기자입니다. 인도 싱가포르 순방을 마친 뒤 복귀한 문재인 대통령의 일성은 기무사 계엄령 문건의 진실 규명이었습니다. 기무사의 계엄령 문건과 관련해 국방부, 기무사와 각 부대 사이에 오고 간 모든 문서와 보고를 대통령에게 즉시 제출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문서를 제출해야 할 기관으로는 계엄령 문건에 나와 있는 국방부, 기무사, 육군본부, 수도방위사령부, 특전사 등과 그 예하 부대입니다. 문 대통령은 군 통수권자로서 실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계엄령 문건이 실행까지 준비가 되었는지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앞서 지난 10일에도 인도 국빈 방문 중 이 사안에 대한 특별 독립수사 지시를 내렸습니다. 그런데도 불과 6일 만에 2차 지시를 내린 건
계엄령 문건이 실제 실행에 옮겨졌을 가능성에 주목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오늘부터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한 국방부 특별수사단은 사안을 무겁게 인식하고 엄정하게 수사하라는 채찍질의 성격도 엿보입니다. 여기에 이번 사안의 처리를 놓고 오락가락 행보를 보이며 논란의 중심에 선 송영무 국방부 장관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란 해석도 나옵니다. OBS 뉴스 배수입니다. 기무사의 계엄령 문건과 세월호 민간인 사찰 의혹을 규명할 특별수사단이 오늘 정식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단서가 상당히 확보된 세월호 문건부터 들여다볼 것으로 보이는데 조만간 압수수색과 소환 조사에 나설 가능성이 큽니다. 갈태훈 기자입니다. 특별수사단의 1차 수사 대상은 세월호 민간인 사찰 의혹이 유력합니다. 계엄령 문건과 달리 세월호 문건에는 주요 보직자 등 단서가 꽤 등장합니다. 게다가 문건이 나온 곳과 작성, 전파 경로 등이 중첩될 가능성도 큽니다. 기무사령부의 안보단체를 활용한 정치 관여 의혹 등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기무사령부가 세월호 사건 당시 조직적으로 관여한 문건들을 발견하였습니다. 이는 의혹 규명의 성패를 가를 수도 있습니다. 특수단뿐만 아니라 전 기무사 수뇌부와 윗선 수사를 맡은 민간 검찰에도 단초가 됩니다. 군 수사가 제한된 민간 검찰은 압수수색 등 특수단의 초동 수사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인적, 물적 증거가 있어야 민간인 용의자의 혐의 구체화는 물론 소환, 나아가 기소까지 가능해집니다. 반면 계엄령 문건은 내란 반란죄의 예비 음모에 해당하는지부터 검토할 것으로 보입니다. 연루된 인사 상당수가 현직이 아니라는 상황을 고려한 조치로 풀이됩니다. 이와 관련해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각급 지휘관에 문건 전파 여부 확인을 지시했습니다. 2017년 당시의 계엄령 관련 준비, 대기, 출동 명령 등 모든 문건 존재 여부를 확인하고 최단 시간 내에 제출할 것을 단호히 명령합니다. 실제로 문건이 돌았다면 다수 군인 작당 등에 해당되는 만큼 민간 검찰에서 즉시 나설 수 있습니다. OBS 뉴스 갈태우입니다. 국회가 대부분의 상임위원장 선출을 마무리했습니다. 모레부터는 상임위가 본격 가동되는데 쟁점 사항이 많아 7월 국회도 순탄치 않아 보입니다. 차윤경 기자입니다. 국회가 본회의를 열고 16개 상임위원장 인선을 마무리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몫인 상임위 8개 중 운영위원장은 여당 원내대표가 만든 관리에 따라 3선의 홍영표 의원이 맡았고 기획재정위원장은 3선의 정성호 의원과 이춘석 의원이 1년씩 번갈아가며 하기로 했습니다.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인 안민석 의원, 정무위원장인 민병도 의원이 선출됐는데 민주당은 선수와 나이를 고려해 위원장직을 배분했습니다. 7개의 상임위원장직을 확보한 자유한국당도 의원총회를 통해 상임위원장 선출을 모두 마쳤습니다. 경선까지 들어간 끝에 법제사법위원장인 3선의 여상교 의원이, 환경노동위원장인 역시 3선의 김학용 의원이 확정됐습니다. 앞서 원내 교섭단체들은 18개의 국회 상임위원장직을 민주당 8곳, 한국당 7곳, 바른미래당 2곳, 평화와 정의의 의원 모임 1곳으로 나눴습니다.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분리된 교육위원장과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선출은 26일 본회의에서 이뤄집니다. 오는 18일부터는 상임위별 업무 보고가 진행되는데 개혁 법안의 속도를 내겠다는 여당에 맞서 법사위를 놓지 않은 야당의 견제가 예상됩니다. 협치를 하자, 통합해서 일 좀 하는 국회 좀 해보자. 그리고 국민의 신뢰를 받는. 전국 주도권을 노리는 여야의 동상이몽 속에 7월 국회는 또다시 꽃길과 가시밭길 사이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OBS 뉴스 차윤경입니다. 자유한국당 비대위원장에 김병준 국민대 명예교수가 내정됐습니다. 의원 총회에서 큰 충돌이 빚어질 거란 예상과는 달리 내홍이 일단 봉합되는 분위기입니다. 김민주 기자입니다. 의원 총회를 앞두고 전운이 감돌고 있다. 이런 예상이 많았지만 빗나갔습니다. 김성태 대표 권한대행이 시작 직후 친박계와 일부 중진 의원들에게 고개를 숙였기 때문입니다.
지난 의총에서 고성과 막말이 오간 것에 대해 쏟아진 여론의 비판을 의식한 겁니다. 또 우리들이 나아갈 길에 대해서 이렇게 혼연일체된 단합된 모습을 보여주신 부분에 대해서 한없이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순탄하지 않을 것 같았던 비상대책위원장 최종 후보 확정도 끝냈습니다. 의원들의 선호도 조사를 통해 노무현 정부 대통령 정책실장을 지낸 김병준 국민대 명예교수로 의견이 모인 겁니다. 다만 비대위의 권한과 활동 기간에 대해선 논란이 계속될 전망입니다. 공천개혁안이라든지 중앙당 슬림화라든지 이런 정책 정당의 어떤 평가. 하지만 일부 의원들은 여전히 김성태 대표 대행에 대한 불만이 적지 않고 당 일부에선 김 대행이 사퇴하기 전까지 단식 투쟁을 벌이겠다고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변수는 남아 있습니다. 지방선거 참패 이후 한 달여간 비상대책위원장을 찾아온 한국당이 전국위원회에서 당 쇄신을 향한 첫걸음을 내딛게 될지 주목됩니다. OBS 뉴스 김민주입니다. 국회의원의 지위를 남용해 강원랜드의 지인 등을 채용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로 자유한국당 권성동, 염동열 의원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강원랜드 채용 비리 관련 수사단은 두 의원을 직권남용과 권리행사 방해, 업무 방해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두 의원은 2012년 11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강원랜드 인사팀장 등에게 압력을 행사해 교육생 공개 선발 과정에서 지인 자녀 등을 채용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사법농단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소속 이재화 변호사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습니다. 사법농단의 실체를 밝히기 위해 출석했다고 말한 이 변호사는 2014년 대법원 주최 공청회 전날 법원행정처 소속 판사로부터 상고 법원이 위헌이라는 말을 하지 말라는 전화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이 변호사를 상대로 당시 법원행정처에 구체적인 회유나 압박이 있었는지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이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일가가 횡령과 배임으로 챙긴 부당이득을 자녀들의 주식 매입 자금으로 사용한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서울남부지검은 조 회장 등이 최소 200억 원 정도로 추정되는 횡령 금액을 조현아, 원태, 현민 3남매의 주식 구매 자금으로 대거 사용한 흔적을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검찰은 횡령과 배임, 사기 등의 혐의로 조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현 단계에서 구속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했습니다. 동물용 의약품 등으로 무좀약을 만들어온 업자가 검거됐습니다. 무허가 약이 무려 10년간 재래시장과 노점 등에서 팔렸습니다. 정진호 기자입니다. 지저분한 대야와 양철통, 유리병 등이 집안 곳곳에 널려 있습니다. 66살 안모 씨는 이곳에서 무좀약과 피부연고 33만여 개를 만들어 팔았습니다. 2007년부터 10년간 무려 10억 원어치입니다. 정상의약품 원료인 에탄올 대신 가격이 절반인 유독성 메탄올과 동물용 피부 소독제가 주 원료입니다. 동물용 의약품이므로 사람에게는 사용하지 맙시다. 사용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엉터리 무좀약은 특효약으로 둔갑해 전국 재래시장과 노점상에서 팔렸습니다. 3,000원 정도로 약국 무좀약보다 5분의 1가량 싸다 보니 노인들이 주로 구입했습니다. 이게 왜 특효라는 얘기예요? 피해자들은 가렵고 상처가 도져도 싼 게 비지떡이라며 지나치기 일쑤였습니다. 안 씨는 물건을 10개씩 신문지에 포장해 사과 박스에 담아 운반했고 현금으로만 거래해 단속의 눈을 피했습니다. 경찰 조사에선 10여 년 전 한 노인에게 무좀약 제조 방법을 배웠다고 진술했습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안 씨 외에 유통업자 2명을 입건하고 다른 업자들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OBS 뉴스 정진호입니다. 관악산 등에서 여고생을 집단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10대 7명이 모두 구속됐습니다. 서울 북부지방법원은 A군 등 7명에 대해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소년이지만 부득이하게 구속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A군 등은 지난달 26일 고등학교 2학년 여학생 B양을 관악산과 노래방 등으로 끌고 다니며 집단 폭행하고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는 119 구급대원 폭행이나 소방 차량 출동을 방해하는 사범을 전담해 수사하는 119 광역수사대를 출범했다고 밝혔습니다. 119 광역수사대는 수사대장 1명과 특별사법경찰관 3명 등 모두 7명의 수사관으로 구성됐으며 서울중앙지검의 지휘를 받으면서 피의자 수사부터 체포와 구속, 사건 송치 등의 업무를 담당합니다. 2018 러시아 월드컵에서 프랑스가 20년 만에 우승컵을 들어올렸습니다. 압도적인 기량으로 크로아티아를 꺾었습니다. 김창문 기자입니다. 4대2, 6골을 주고받는 화끈한 승부 끝에 프랑스가 우승컵의 주인공이 됐습니다. 아르헨티나, 우루과이, 벨기에 등 세계의 강호들을 차례로 제압한 프랑스가 동유럽의 복병 크로아티아마저 꺾고 20년 만에 정상에 우뚝 섰습니다. 프랑스는 오른쪽 코너킥 기회에서 크로아티아의 핸드볼 반칙으로 페널티킥을 얻어냅니다. 시장 감독은 98년 자국에서 열린 대회 때 주장으로 우승을 경험한 데 이어 사령탑으로 두 번째 우승컵을 들어올린 감격을 누렸습니다. 19세 골잡이 움바베는 4골을 기록하며 대회 최고 스타로 떠올랐습니다. 20년 만에 월드컵 우승을 차지한 프랑스는 그야말로 축제 분위기에 빠졌습니다. 나라 전체가 들썩일 정도로 열광의 도가니였습니다. 이홍열 기자입니다. 파리 에펠탑 인근 샹드마르스 광장이 들썩입니다. 여기저기서 폭죽을 터뜨리고 춤을 추며 기쁨을 만끽합니다. 차량 경적 소리와 나팔 소리는 밤새 울려 퍼졌고 삼색기를 든 시민들의 물결이 도심을 뒤덮었습니다. 개선문에는 프랑스 국기 조명과 함께 승리의 주역인 축구 선수들의 얼굴이 차례로 비춰집니다. On est fiers de notre pays et moi personnellement j'y croyais depuis le début. Je me suis rendue en Russie pour 하지만 흥분한 일부 시민들이 주변 상점을 부수는 등 곳곳에서 난동을 일으켰습니다. 출동한 소방차는 시민들에게 둘러싸여 차량 지붕까지 점령당했습니다. 폭도로 돌변한 시민들은 진압에 나선 경찰과 투석전도 벌였습니다. 준우승에 그친 크로아티아 국민들은 멋진 경기 내용에 아쉬움은 감춘 채 박수와 찬사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Ja se osjećam mnogo ponosan na naše Hrvate, pogotovo na svi ljudi što su ovdje došli da podrže svoju zemlju i svoju naciju. Ali znaš što je najljepše i najslađe? Ja sam Albanac, ali podržavam Hrvate i moje prijatelje. 우승컵은 프랑스에게 돌아갔지만 정신력과 투혼으로 첫 결승 진출이라는 기적 같은 성과에 크로아티아 국민들에겐 자긍심을 고취시키는 큰 계기가 됐습니다. OBS 뉴스 이홍열입니다. 경기 인천 소식입니다. 찜통더위가 지속되면서 온열 질환자도 늘고 있습니다. 당분간 무더위가 계속될 것으로 보여 건강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김대영 기자입니다. 점심시간 도심의 한 공원. 쨍쨍 내리쬐는 햇빛을 피해 그늘에서 쉬어보지만 더위가 가시질 않습니다. 집에 있으면 더웠고 그래서 여기 공원이 시원해서 여기 나와도 그렇게 덥네요. 시원한 에어컨이 틀어진 카페는 사람들로 북적입니다. 이열치열은 옛말. 팥빙수 한 그릇으로 더위에 지친 몸과 마음을 달래봅니다. 팥빙수 한 그릇 먹으니까 더위도 싹 드러나고 더운 날씨에 좀 더 힘내서 생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찜통 더위가 이어지면서 서울과 경기도에는 올 여름 들어 처음으로 폭염 경보가 내려졌습니다. 일사병과 열사병 등
온열 질환자 수도 급증했습니다. 이달 들어 경기 지역에서 발생한 온열 질환자 수는 18명으로 지난달 전체 15명을 넘어섰습니다. 전국적으로는 7월 둘째 주에만 180명의 온열 질환자가 발생해 한 주 전 52명보다 3.5배나 증가했습니다. 집계를 시작한 5월 넷째 주 이후 전체 온열 질환자 401명 중 2명이 숨졌습니다. 80%는 남성이었고 4명 중 1명은 65세 이상 고령층이었습니다. 오랜 기간 동안 외부에서 일하지 않도록 하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물이라든지 우리 이온 음료 같은 것들을 많이 마시면서 수분 보충을 충분히 해주시는. 당분간 찜통더위와 열대야가 계속될 것으로 전망돼 건강관리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OBS 뉴스 김대영입니다. 그동안 군사 규제에다 수도권 규제까지 2, 3중으로 얽힌 규제로 피해를 입어온 경기 동북부 지역에 대해 경기도가 보상하기로 했습니다. 조례 제정을 통해 예산 지원 등을 제도화하기로 했습니다. 강병호 기자입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 지방선거 후보 시절부터 경기 동북부의 배려를 강조했습니다. 안보와 상수원 등 2, 3중 규제로 역차별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의 편익 중에서 일부를 떼서 특별한 희생을 치른 데 대해서는 특별한 보상과 특별한 배려를 해야 된다. 경기도지사직 인수위원회가 지원 방안을 내놨습니다. 이재명 지사의 약속대로 경기도 지역균형 발전 지원 조례를 다시 만들고 경기도 특별회계도 늘리기로 했습니다. 조례는 5년 단위의 종합계획을 통해 기금이 조성됩니다. 또 지역개발 지원사업과 소득 증대, 산업화 촉진 등에 나서게 됩니다. 이중적인 규제는 경기도 조례, 지역균형 발전에 대한 조례를 개정해서 여러 가지 의견을 지금 인수위원회에서 수렴해서 특히 군용비행장 주변의 소음 대책도 마련될 예정입니다. 경기도에는 1,800제곱킬로미터가 넘는 군사지역과 19만 제곱킬로미터가 넘는 상수원 보호구역이 있습니다. 이곳 주민들은 그동안 재산권 행사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개발 행위 또한 제약을 받아왔습니다. 조례가 시행되면 당장 경기 동북부 전체 면적의 40%가 넘게 인구로 따지면 300만이 넘는 도민이 지원 대상이 됩니다. OBS 뉴스 강병호입니다. 이재명표 3대 무상복지 중 하나인 무상교복이 내년부터 확대됩니다. 경기도의 중학교와 고등학교 신입생들은 교복을 무상으로 지원받게 될 전망입니다. 이동민 기자입니다. 경기도 31개 시군 중 무상교복 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곳은 성남과 용인, 안성 등 8곳뿐입니다. 돈 많은 자치단체만 무상교복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지적이 일자 경기도지사직 인수위원회가 나섰습니다. 인수위는 내년부터 경기도 내 전체 중고등학교 신입생들에게 교복비를 무상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지원액은 중고등학교 신입생 1명당 30만 원. 예산은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 시군이 분담할 예정인 가운데 이들은 조만간 분담 비율 협의에 나설 계획입니다. 또 올 하반기 조례 제정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조례를 제정해 주시면 아마 이 지자체와 협력을 통해서 적어도 2019년도부터는 우리 학생들, 경기도 학생들에게 무상 교복에 대한 것들이 첫 단초가 아마 시작되지 않겠나. 인수위는 자녀들의 교육비가 가계 지출의 상당 부분 차지하고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무상급식에 비교해 재정적 부담이 크지 않다고 보고 보편적 교육복지 차원임을 강조했습니다. 학생들이 입는 교복에 대해서 서로 부담을 갖지 않고 지자체에서 또 국가에서 해결해주는 이러한 방침으로 보편적 복지의 일환으로 준비되고 있습니다. 청년 배당에 이어 무상교복 지원 사업을 발표한 인수위는 조만간 이재명표 3대 무상복지 공약 마지막인 공공산후조리원 확대 계획도 내놓을 예정입니다. OBS 뉴스 이동민입니다. 아이 키우기 어려운 환경, 저출산의 한 원인이죠. 인천으로 본사를 옮긴 한 금융회사가 공동 직장 어린이집을 해법으로 제시해 주목받고 있습니다. 유승열 기자입니다. 인천 경제다구역 중 하나인 청라 국제도시를 품고 있는 인천 서구. 청라와 검단 신도시 개발,
교통망 확대 등으로 인구가 가파르게 늘면서 5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2035년에는 남동구와 부평구를 제치고 인천 최대 기초단체가 될 전망입니다. 하지만 교육과 보육, 인프라는 이를 따르지 못해 젊은 부부와 지역사회의 고민이 컸습니다. 청라주구에 본사를 둔 한 은행기업이 해법을 제시했습니다. 공동 어린이집을 지어 주변 중소기업에 다니는 직장인들의 자녀도 정원의 절반 이상 이용하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본사를 청라지구로 옮겨온 만큼 지역의 구성원으로서 역할을 하고 중소기업가도 상생하겠다는 뜻입니다. 신선한 충격을 줄 것이다. 많은 기업이 뒤를 따라야 한다. 그리고 따를 것이다. 그리고 많은 시민들이 생각을 바꿀 것이다. 하나금융은 내년까지 전국에 6개의 공동직장 어린이집을 건립한다는 계획도 내놨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정부를 대신해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우리 국가의 어떤 인적 자원이 되는 출산율을 높이고 국가의 일의 어떤 토대를 만드는 그런 일에 한 금융기업의 사회공헌이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을 실현하고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의 해법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OBS 뉴스 유승열입니다. 필리핀에서 인천공항으로 오려던 필리핀 저가항공사 팬퍼시픽 항공 여객기가 14시간 지연 운항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습니다. 이 여객기는 현지 시간으로 지난 15일 0시 필리핀 막탄세부 국제공항을 출발해 같은 날 오전 5시 인천공항에 올 예정이었지만 정비 문제로 14시간 출발이 지연됐습니다. 승객 161명은 대체 항공편으로 같은 날 오후 6시 22분 인천공항에 도착했으며 앞서 항공사 측은 지연 운항에 대해 사과하고 호텔 숙박을 제공했습니다. 최홍기 인천관광공사 사장이 오늘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인천관광공사에 따르면 최 사장은 오전 간부회의에서 민선 7기 인천시 수장이 새로 바뀐 만큼 산하 공기업도 새로운 수장 체제가 돼야 한다고 말하며 사퇴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최 사장은 언론인 출신으로 유정복 전임시장 때인 지난해 9월 취임했습니다. 이젠 어디를 나가기가 고민될 정도로 더위의 기세가 대단합니다. 서울은 오늘 첫 폭염 경보가 내려졌고요. 그 밖에 전국에서도 반 이상이 경보 지역으로 뒤덮였습니다. 당분간은 더위를 식힐 여유조차 허락되지 않겠습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의 낮 최고 기온이 33도 안팎에서 35도를 웃돌기도 하겠는데요. 밤 사이에도 열기가 식지 못해 열대야가 나타나는 곳이 많겠습니다. 연일 이어지는 폭염에 온열질환 환자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낮 12시부터 5시 사이엔 장시간 외출은 되도록 자제하시고요. 수분은 충분히 섭취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또 밀폐된 공간에 아이나 반려견을 혼자 두는 걸 삼가하시고요. 선풍기를 틀 땐 창문을 활짝 열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어서 지역별 날씨 전해드리겠습니다. 내일 인천 낮 기온 32도가 예상됩니다. 경기 북부 지역 33도 안팎으로 더위에 대비하셔야겠습니다. 경기 동부 지역 여주는 3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경기 남부 지역도 35도 안팎으로 불볕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그 밖의 지역 보시면 대전 낮 기온 35도, 광주 36도, 대구는 37도로 평년에 비해 5에서 7도가량 크게 웃돌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해상에서 대체로 잔잔하게 일겠고요. 앞으로도 오늘처럼 맑고 파란 하늘 볼 수 있겠는데요. 다만 부산과 울산에선 일시적으로 공기가 탁할 수 있어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7월 16일 OBS 뉴스M을 마칩니다. 이어지는 월드뉴스도 많은 시청 바랍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